미녀 개그우먼 김승희입니다.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요. 아주 멋진 일들, 기쁜 일들, 행복한 일들 많이 있는 그런 새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곰투미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근데요, 제가 요즘 뮤지컬 작품 막 보러 다니잖아요. 보고 나면 그 배우들의 연기력도 참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중독성 강한 그 넘버들 때문에 며칠씩 계속 막 흥얼거리게 돼요. 네, 뮤지컬은 보고 나서 극장 나서면서요. 입가에 남는 멜로디가 몇 개는 있다 이런 뒷이야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통해서 그걸 즐기다 보니까 이런 재미들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작품도 그 중독성 강한 넘버로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죠? 네, 총 27곡의 멋진 노래들이 등장해서 무대를 가득 메워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을 통해서 관객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뮤지컬 더 데빌입니다. 미국 증권가 1번지인 월스트리트의 전도 유망한 주식 브로커 존 파우스트는 주가가 대폭락한 블랙 먼데이로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죠. 모든 것을 잃고 시리에 빠진 존을 두고 엑스 화이트와 엑스 블랙은 내기를 벌이게 됩니다. 아름다운 연인 그레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존은 엑스 블랙의 유혹의 손길에 빠져 점차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존이 타락할수록 그레첼의 심신은 더욱 필패해져 가는데요. 과연 존과 그레첼 결국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가 뮤지컬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더 데빌은요,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제작된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괴테의 문학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창작 뮤지컬로 탈바꿈되며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 말고도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어요. 괴테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많이 누렸던 사랑받았던 작가인가를 이런 그 사례를 통해서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는 빅토르 마리 위고의 소설들 대표적인 작품이 레미제라블이나 노트르담 드 파리 그리고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진 작품 웃는 남자 같은 작품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소설 파우스트는요, 괴테가 무려 60여 년 동안 집필했다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그레첸 비극과 헬레나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회의를 느낀 파우스트 박사에게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서 여러 유혹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파국에 몰고 가지만 순수한 영혼을 가졌었던 그레첸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은 그레첸 비극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뮤지컬은 바로 그 그레첸 비극을 가져다가 무대를 형상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특히 감정에 따라서 그 변화되는 무대 조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뮤지컬 더 데빌의 가장 큰 묘미는 음악에 맞춰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그 화려한 조명 디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니아나 애호가들끼리는 조명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빛이 상하좌우에서 전부 비춰지며 아주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해내는 것이 이 작품의 재미이자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6명의 코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때로는 섹시하고 때로는 발랄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조연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뮤지컬이라기보다는요, 좀 실험적인 콘서트나 음악 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뮤지컬은 어떤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단순한 선입견에 불과했다는 것을 체험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뮤지컬 더 데빌은요, 단순히 유명 원작의 이야기를 빌려와 무대를 보여주는 방식에 그치지가 않고요. 현대적 상황과 설정을 통해 아주 과감한 실험 정신을 선보이는 것 같아요. 이진아 연출의 작품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친절하기보다는요, 조금 난해하고 어렵고 마치 수수께끼처럼 그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아요. 파우스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비틀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원작 소설에는 멤피스토펠레스, 그 악마가 한 명으로 등장하지만 네. 이 작품에서는 엑스 화이트와 엑스 블랙이라는 또 다른 해석을 덧붙인 선과 악이 등장을 해서 주인공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흥미롭게,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선택과 집중, 또 함축과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좀 독특하고 별스러운 작품이다 라고까지도 평가할 만합니다.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넘버 추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많이 관객들이 추천을 받은 넘버는요, 그레첸의 솔로곡 매드 그레첸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붉은색 조명이 무대를 가득 채우며 그 광기를 더하고 아주 180도 달라지는 그레첸의 모습은 아주 관객들로 하여금 막 숨죽이게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뮤지컬의 음악을 만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우디 팍과 이지혜입니다. 장르도요, 록하고 발라드를 적절히 뒤섞어서 아주 독특한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Song of the Songs라는 작품인데 이 뮤지컬의 백미가 아닌가라고 인정할 만큼 아주 섬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제 생각에는 따로 음반을 만들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음악적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어서요.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더 많이 만족할 수 있는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은 친절하지 않고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쉽지도 않는 그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래 역시 고음을 아주 자유자재로 그 넘나드는 기교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배우들의 가창력이 아주 더욱 돋보이는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창력 면에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대표급 뮤지컬 배우들이 대거 이 작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 작품은요, 음악하고 조명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투미 시청자들에게 강추하는 명장면 뜨거운 1부는 어딘가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재미가 가득한 이 콘서트 같은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코러스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 굉장히 극적인 느낌을 전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뮤지컬 더 데빌에 대한 제 별점은요, 4개입니다. 그 조금은 조금 어렵긴 했지만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별점은요, 3개 반입니다. 괴테 파우스트를 분해하고 해체한 파격과 실험이 담겨있는 무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별점 1개의 반의 아쉬움은 어떤 부분 때문이었나요? 친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보기보다는 2번, 3번 봤을 때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뮤지컬 더 데빌에 놓쳐서는 안 될 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품을 보기 전 혹은 본 후에 이 파우스트를 읽어보시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 이 작품이 시도한 파격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내한 공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랑 한잔 하시죠. 엄마가 온다고 일부러 음식 짜고 그랬는데. 그러죠 뭐. 아 무슨 소리야? 아 그냥 술상 보라니까. 원래 이런 날 한잔하고 그러는 거야. 뭘? 누나 이분이 누나의 대부야. 그럼 매형은 둘째 누나한테 뭐라 불러? 아 동생. 아니 처형이요. 아 네네. 누나가 이제부터 처형이야 처형. 처형 안녕하세요. 언니 인사해. 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도와줘 그래요 도와줘. 그다음에요. 아 네. 네가 한 잔이야. 됐어. 한 잔이야. 한 잔이야. 젓가락 주세요. 야, 이걸로 먹어 이걸로. 아이고 얘가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신통을 부릴까? 저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가 봐. 누나 이분이 셋째 누나랑 결혼할 분이야. 고마워 언니. 네 언니. 아이고 야야 순이야. 야 부끄러워서 그래. 내가 다시 너 기다려. 와서 그래요. 사랑으로 만나는 공연 뜨거운 인터뷰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오늘은요 간 가족의 묵직한 이야기를 담아낸 연극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와 봤는데요. 사건 발생 1980의 네 분의 주인공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공찜이 인터뷰 사상 제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특히나 이 베개까지 끼고 앉아서 인터뷰를 나누는 건 처음인데 선물이에요. 감사해요. 어찌나 다행인지. 자, 사건 발생 1980. 많은 분들이 요즘에 오랜만에 대학로에서 진한 연극을 봤다라면서 호평을 하시던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서로? 또 이렇게 제 선배님이시고. 우리 아내가 씨가 선배구나. 네. 제일 어려 보이는데. 한 가족의 뭐 상처와 아픔과 또 화해와 또 얽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풀어낸 그런 가족 극이에요. 네. 내가 불편한가? 에휴 뭔 헛소리야. 근데 나한텐 화도 안 내고 맨날 미안하대. 너 지금 나한테 자랑하냐? 난 맨날 쳐맞았는데. 그래, 난 그게 부럽더라고. 나한테도 혼내주고 화내주고 웃어주지. 아니라고 좀 때려주지. 그럼 속이라도 시원하게 마음껏 울었을 텐데. 뭐 어떻게 내가 한번 시원하게 후드러 패줘? 나도 알아. 엄마가 그런 맘 아니라는 거. 근데 잘 안 되네. 그래서 미안해, 내가 너무 못해서. 그래, 너 못됐어. 야,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엄마 빚이나 좀 까. 나 그 돈 처음부터 받을 생각 없었어. 딸이 그냥 준 거야. 우리 엄마니까. 좀 역할도 어떤 역할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극 중에서 네, 순이라는 역할이고요. 네. 지체 장애인 역할이에요. 네. 여기 충구랑 가장 밀접한 관계예요. 네. 이렇게 형제예요. 이렇게. 네. 삼남매고. 충구와 선이와 순이. 네. 충구와 네, 선이와 네, 순이 이렇게 남매인데 가장 순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사건이어서 사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 때문에 벌어지는 그 며칠간의 일들 때문에 아마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을지 않을까. 네. 진짜 우리 안혜경 씨가 연극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벌써 연극 시작하신 지 10년이 됐다고요. 네, 200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는 10년 됐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순이 역할로 많은 관객들이 어머 이러면서 보신다면서요. 저인지 잘 몰라요. 왜? 우리 안혜경 씨가 순이 역할로 어떻게 변신하시는지는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커튼콜 때 제가 쟤야?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번에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시더라고요. 왜요? 맞다고, 아니라고, 맞다고, 아니라고 싸우시더라고요. 네. 네. 와, 보면 볼수록 어려운 소재가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연극 임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 중에서 난 요걸 조금 고민을 하면서 연극에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공연을 처음 대본을 읽고 연습을 시작했을 때
이 선이라는 역할이 나랑 너무 다르다. 나는 가족 내에서 되게 유머러스하고 애교도 많고 웃기는 걸 좋아하는 딸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첫 공연을 저희 고모랑 고모부가 보고 가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역할이 진짜 너 잘할 때 니네 엄마가 네 딸 셋 중에 너를 가장 어려워했었는데 진짜 너의 그 모습이 보이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땐 그랬지 지금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가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하는 거에 있어서 편하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 워낙 저희 극이 심적으로 많이 뭔가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그 불행을 계속 반복해서 겪는다는 게 좀 많이 힘들어서 몸도 막 여기저기 괜히 전 몸 쓰는 것이 없는데도 많이 아프고 그랬었어요.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막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막 모든 배우들이 특히나 이 두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액션 씬이 있다고. 두 분이 특힌데. 네, 결투 씬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준비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같이 사우나도 갈 때도 있고 그러면 네. 온몸이 이제 멍이고요. 누가 이겨요? 뭐 제가 한 살 많으니까 저를 더. 그런데 끊임없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연출님이 원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짜여져 있는 액션도 원하기도 했지만 또 일반적으로 지금 나이트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싸웠을 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지금 영화에서 보는 액션 배우들처럼 날아다닐 수는 이렇게 없다는 거죠. 하고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을 좀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도 그랬고 그래서 좀 리허설 전에 또 이렇게 공연 전에 리허설 할 때 그 장면의 한 부분은 꼭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 부분만은 맞춰보자. 또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도 공연 때 또 달라지는 변수의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조차도 좀 머리에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춘구가 생각하기에 이 공연에서의 최고의 명대사는 어떤 거야? 좀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저희 부제이기도 한데 입 밖으로 내지 마라라는 대사였는데 전 시즌에선 그거였다면 이번 시즌에선 선이가 순이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언니 항상 고마워라는 말을 제가 이제 소대에서 듣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좀 저는 그래요. 근데 왜 지금도 촉촉해요? 네, 모르겠어요. 그 대사? 그 대사. 그 대사. 친구 울고라는 댓글도 있어요. 울지 마라. 아유, 지금도 눈이 촉촉해. 네, 그 대사가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 자매가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엄청 울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대사가. 언니, 여기 만져봐. 여기 코코 있다, 코코? 언니가 이모야, 이모. 난 엄마. 엄마. 좋은 이모 될 거지. 코코를 주세요. 와, 이거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코코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 늘 고마워. 언니밖에 없다. 아직 좀 대학로에서 여러 가지 연극을 두고서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건 발생 1980을 좀 보셨으면 하는 관객들이 있다면, 특별히 권하고 싶은 관객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대학로에 보통은 친구분들이 많이 보러 나오시고 친구끼리나 연인끼리 이렇게 많이 보러 나오시는데 저번에 보니까 엄마와 딸이 같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아빠와 아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보고 나서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공연을 보고 나서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 한 통을 더 하고 싶어지고 생각이 더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끼리 같이 나와서 한 번 더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분 공연 앞두고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이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공연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 촉촉한 눈빛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울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는 한 가정의 또 모습을 저희가 또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1980의 4명의 주인공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발생 1980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 빨리 보러 오세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보러 오세요. 사건 발생 1980. 사건 발생 1980. 눈물 흘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사랑은 하지만 조금 지친 거야. 상처를 주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착한 게 아냐 날 위해 그런 거야.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거. 설레는 눈웃음의 주인공 가수 에릭남의 단독 콘서트 아이 컬러 유입니다. 시작부터 결말은 2015년 첫 단독 콘서트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아이 컬러 유라는 제목처럼 에릭남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준 에릭남. 대표적인 연예계 엄친아로 꼽히며 일가구 1에릭남 도입이 시급하다는 유머까지 생길 정도로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단독 공연에선 어떤 모습으로 팬심을 사로잡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할리우드 스타 클로이 모레츠를 비롯해 국내외 황금 인맥을 자랑하는 만큼 이번 단독 콘서트에서는 역대급 게스트들도 함께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3월부터는) 태국의 방콕, 호주의 브리즈번 등 해외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에릭남의 감미로운 보컬과 그의 숨겨진 매력이 발산되는 감각적인 퍼포먼스가 준비된 공연 놓치지 마세요. 에릭남의 음색으로 채색하는 단독 콘서트 아이 컬러 유는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에서 오는 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공연됩니다.